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시인하고 사회 갈등은 선명해요. 그리고 주인공 기행은 무력하게 근데 사회와 타협하는 모습이 또 그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이제 그 수령님이나 이런 당이 원하는 글을 쓰기는 해요. 자, 이 소설은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주인공이 양을 분만하는 일을 하는 걸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천불이라고 그래서 멀리 먼 산에서 이제 산이 불타고 있는 거를 또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가 대비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것의 탄생과 소멸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또 7회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 작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의 의미가 뭘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이성. 이것도 접니까? 이거 자체가 저한테 뭔가 내려지는 천벌이 천벌. 장면화의 일단 의미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노골적이어서 거꾸로 보면 다른 해석적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백석이 이제 이 삼수로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하방이죠. 숙청을 당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서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에 이제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고, 특히 양이 분만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삶의 탄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행이 이제는 과거의 시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왔던 기존의 어떤 문학적 순수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이 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앞에서부터 전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 벨라에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노력들도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유지되어 왔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 세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유한 문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가고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방어적 행위들이었다면, 그래서 이 양에 대한 분만과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이 삼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전의 어떤 삶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고, 그걸 이제 방점을 찍는 게 천불이 내리는 거죠. 이 천불이 이제 여기 소설 안에서 언급하듯이 그 화전민들이 그 불을 지르는 지부라고 반대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써 어떻게 해가지고 그 땅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온 번개겠죠. 네. 불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세계의 종말, 여기에서 이제 백석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환기하고 있는 죽음, 그리고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에피판이죠. 장면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이제 에피판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대와 여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 장면화는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텔링해왔던 내용에 대한 상징적 조응물이라는 생각, 대응물이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꽤 감상에 젖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떤 예정조화처럼 달성되는 이런 장면으로 읽혀가지고, 한편으로는 역시 김현수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끝이구나 그래 끝났지라는 느낌, 뭔가 어쩔 수 없음을 수긍하는 이 태도에 대한 느낌이어가지고 충분히 제가 만족스러운 결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아니 이제 김현수의 양치기적 삶이, 양치기적 문학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좀 전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알려주는 느낌이어서 솔직히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백석 시인이 마지막 그 20년 죽기 전에 이제 96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의 삶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삼수라는 곳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농부로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그 백석 시인이 인품이 좋고 또 문학적인 그런 이제 재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름아름 와서 시도 배우고 또 본인 스스로도 동시 같은 것들도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는 일단 선생님, 문학 선생님, 유명한 평양에서 온 그리고 시를 정말 잘 쓰는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배우러 왔고 또 북한에서도 백석 시인에게 배운 시인들이 있다고 해요. 나름 재능을 발휘하고 이제 활동했던 시인들이 배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을 낳게 한 거죠. 그런 문학적인 양을 백석은 마지막에 이 말년에 이제 본인은 시를 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양치면서 이제 그 생을 마감했지만 오래 사셨죠. 그리고 뭐 88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을 안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니까. 시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죠. 건강하게 노동을 하면서. 수령님의 영을 받잡고. 그래서 그 백석 시인에게 배운 이제 많은 이제 문학도들이 북한에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백석 시인이 뭐 말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북한 내에서도. 북한도 사람 사는 데고 이 소설에서는 마치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다 감시하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백석 시인이 그 삼수에 갔을 때도 그 준이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친구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당이 뭐라고 하는데도 내려가서 막 만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도 숨쉴 구멍 같은 건 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 틈에서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 백석 시인이 나름대로 본인이 시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시도 가르쳐주고 문학도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 면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아마 알고 김현수 작가도 양을 낳는 그런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충만하고 뭐 근래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뭔가 읽을 만한 구석이 많은 소설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 그러니까 텔러로서의 역할밖에는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회가 다 주인공의 시선으로 통해서 그냥 텔링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뭐랄까 움직이는 주인공으로서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이 소설을 장편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중편 정도로 축약했으면 훨씬 더 이 소설이 좀 빛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장편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그 무기력한 주인공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벨라에서 소설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좌절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냥 빨리 양치기로 도달했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7년에서 58년 이야기는 밀도가 있는데 그 63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몇 년은 거의 그냥 홀랑 건너뛴 거거든요. 그리고 57년에서 58년의 이야기도 약간 도돌이표예요. 중간에 이제 다른 인물들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 빼면은 상어 이야기 조금 하고 병도 이야기 조금 하고 벨라 이야기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변화 그 무슨 개인 숭배를 스탈린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 약간 그런 식의 얘기들,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가 밀도 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한 군데 뭉쳐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급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급전개는 앞에서 쌓고 쌓아온 이 텔링으로 쌓아온 이야기의 상징적 구조물을 그냥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또 어떻게 보면 잘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 그러니까 시가 뭐 증발되고 해도 결국 양은 태어나는 것이고 아이들은 동시를 쓰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휘발시킨 언어를 자꾸만 생산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시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생성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작가가 이제 압축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소설적 갈등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읽으면은
좀 사실 이 소설은 그 작가가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이 지점이 약간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무기력하게 사회와 타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회와 타협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사회한테 밀린 거죠. 타협한 게 아니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니, 여기 타협을 하면 뭔가 자기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지, 그냥 밀려난 거죠. 목숨을 보존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백석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 캐릭터가 되게 무기력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적극적으로 그게 병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도의 길을 가고. 근데 병도가 그리고 저도 병도의 길. 병도의 길 이런 병도 같은 이라고. 근데 애초에 여기에서 선택지를 양가적으로 주긴 해요. 그러니까 병도의 길이 있고 옥심이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심이는 같은 경우는 권총자살. 그냥 권총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옥심이가 얘 기행한테 알려준 이야기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 승리일 수도 있는 이상한 어떤 정신 승리의 방법 같은 것도 언급을 하는데 그게 옥심이한테는 권총 자살이었고 그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최대한의 결행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행이 선택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백석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표지 이게 띠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인간의 모습, 옆모습의 형체가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이 백석이 도달한 거는 어떠한 그 이 자아로 충만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자유로운 자아로 충만했던 어떤 그 시기에서 당과 수령과 합체되는 그런 더 큰 자아, 소위 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자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 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자아가 해체되면서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양도 치고 애들 뭐 시도 가르쳐 주다가 뭐 이러면서 사는 어떤 이런 삶, 삶 너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 해체된 너무 막 자기라고 하는 거, 그 자기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가 이제 사회와 대립되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지침을 통해서 구성된 자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조적인 신념에 물들어서 만든 어떤 자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아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어떤 이 상태가 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응, 나쁘지 않고 그냥 이 백석의 어떤 그런 식의 그 뭐 선택이랄까 어쩔 수 없음이랄까 이러한 것에 너무 솔직히 공감해요. 내가 백석이라도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막 뭐가 자기가 왜냐면 한 줌의 어떤 자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 거 막 쓰다가 이걸 이제 불에다 던져버리고 쓰다가 던져버리고 없애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다 이제 풀어지고 그래서 그냥 자아 없음의 상황 뭐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거 자체가 저는 좋다. 근데 그렇게 가고 싶다. 저도 가서 양을 치면서 양의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농사일 되게 얕보시네. 아니 농사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노동을 해야죠. 먹고 살려면. 풀어지겠다 이런 거죠. 네, 이상으로 7회의 마지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너무 좀 난상 토론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무의식적으로 막 개입하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것도 얘기해야지. 네. 우리 곧 조만간 구독자 수가 600명이 되는데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네. 미리 공지를 하셔야죠. 네, 들으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뭐야? 공지를 하라니까 공지를 왜 안 해? 공지 다음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